정확히 주문하신 대로 한다는 게 그만. 비 때문에 메모가 번져 잘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졸이라서 그래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 사람들은 63세면 인생의 끝자락이라는데, 하지만 오늘 진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영그룹 직원 출입구 앞. 김순덕은 청소업체에서 받은 명찰 이순옥을 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30년 전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던 자신의 기억과 대비되는 순간 76층 마케팅팀에 도착한 김순덕. 팀장실 문에 박민수 과장이라는 명패가 보인다. 김순덕이 청소를 시작하려는 순간 박민수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 그 할머니요? 아, 새로운 청소부? 하하, 60 넘은 할망구가 뭘 하겠어요. 그냥 신용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정부에서 고령자 고용하라고 난리잖아요. 김순덕의 손에 든 걸레가 굳어진다. 30년 전 자신이 신입사원들을 격려하며 나이와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열정이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박민수가 전화를 끊고 김순덕을 본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박민수 과장입니다. 청소 깨끗하게 해주시고 특히 제 사무실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순덕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박민수가 자리로 돌아간 후 김순덕은 그의 책상 주변을 청소하며 서류들을 슬쩍 본다. 대양홀딩스 마케팅 계약서, 광고비 증액 승인서 등의 문서들이 눈에 띈다. 대양홀딩스? 이 회사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여직원 한 명이 김순덕에게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희 차장이에요.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순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영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순옥 씨,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회계자료 보시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서요. 김순덕이 순간 당황한다. 그냥 집안이라면서 가계부 정도 써본 게 전부예요. 그런데 박 과장님 조심하세요. 요즘 들어서 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달까. 점심시간 김순덕이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다. 주변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린다. 박 과장님 요즘 차 바꾸셨더라. BMW 최신형으로. 과장 월급으로 그런 차가 돼? 부업이라도 하나? 아니면 재테크를 잘하거나.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좀 건드리면 돈 벌잖아. 김순덕이 귀를 기울인다. 박민수의 책상에서 본 대양홀딩스 서류가 다시 떠오른다. 식사 후 김순덕이 화장실에서 이영희와 마주친다. 순옥 씨, 아까 말 중간에 끊어져서 박 과장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요? 이영희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다. 제가 격리팀에서 일하다 보니까 회사 돈 흐름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최근에 마케팅팀 예산 집행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광고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광고 효과가 전혀 없어. 돈만 새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순덕의 눈이 날카로워진다. 혹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고위층과 관련된 것 같아서 섣불리 건드리기가. 이영애 씨, 만약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함께 알아볼까요? 이영희가 김순덕을 자세히 본다. 순옥 씨, 정말 그냥 청소부세요? 왜 그러세요? 말투도 그렇고 회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경영진 같으세요. 김순덕이 잠시 당황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젊었을 때 작은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게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영희의 의심 어린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김순덕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박민수가 들어온다. 두 분이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인사 나누고 있었어요. 이영희가 대답한다. 박민수가 김순덕을 유심히 본다. 청소 할머니, 일은 다 끝나셨나요? 아직 몇 곳 더 해야 해요. 그럼 빨리 가서 하시고. 여기서 수다 떨 시간에. 저녁 야근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에서 김순덕이 청소를 계속한다. 박민수의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서랍 안에서 대양홀딩스와 관련된 더 많은 서류들을 발견한다. 계약서, 입금 확인서, 그리고 놀랍게도 개인 계좌 입금 내역까지.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 김순덕이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불이 켜진다. 박민수가 뭔가를 가지러 돌아온 것이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김순덕이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레질을 한다. 네, 구석진 곳까지 깨끗하게 하려고요. 박민수가 서랍 쪽으로 오는데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본다. 이 서랍. 제가 잠갔는데? 아, 미안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나 봐요. 박민수의 표정이 차가워진다. 할머니, 제 서류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청소만 했어요. 정말요? 그럼 뭐 특별한 건 못 보셨겠네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박민수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된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 책상 근처 청소할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나간다. 김순덕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낀다. 들킬 뻔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대양홀딩스로 빠져나간 돈이 박민수의 개인 계좌로 리베이트 되고 있다는 증거를. 이제 이영애 씨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김순덕은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본다.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배신과 똑같은 수법이다. 최철수,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겠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그들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순덕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김순덕은 이영희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어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준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니. 이영희가 서류 사진들을 보며 경악한다. 박민수 개인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네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순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준다. 대양홀딩스라는 회사, 실체가 거의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그럼 광고비로 나간 돈들이 전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영희가 김순덕을 다시 유심히 본다. 순옥 씨, 정말 누구세요? 이런 복잡한 회계 조작을 이렇게 빠르게 파악하시다니. 김순덕이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한다. 영희 씨, 저를 믿어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사실 저는 30년 전 이 회사 창립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영희의 눈이 커진다. 네, 그게 무슨... 제 이름은 김순덕이에요. 이순옥이 아니라 김순덕.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30년 전 한영그룹을 최철수와 함께 세운 공동 창업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아 갔죠. 이영희가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럼 지금 최철수 회장이...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돌아온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데 왜 청소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63세 청소부 할머니를. 이영희가 흥분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횡령 적발이 아니에요. 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는 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리팀에서 일하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김순덕이 이영희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 회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거든요.
두 사람은 본격적인 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영희는 회계팀 자료를, 김순덕은 청소부 신분을 이용해 임원진들의 동태를 파악하기로 한다. 며칠 후 심야 시간, 김순덕이 혼자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28세 정도로 보이는 신입사원이다. 아, 안녕하세요. 전 서지원이에요. IT팀 신입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원이 김순덕을 유심히 본다. 실례지만 혹시 김순덕님 맞으시죠? 김순덕이 깜짝 놀란다. 네, 저를 어떻게? 서지원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한다. 20년 전 해성고아원에 계시던 그때 그 어린 지원이에요. 김순덕의 눈이 커진다. 지원이, 그때 그 작은 지원이가? 네, 은희님이 주신 장학금 덕분에 대학도 가고 지금 이렇게 좋은 회사에도 들어왔어요. 김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은희님, 그런데 왜 여기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나요? 김순덕이 잠시 고민하다 결정한다. 지원아, 너를 믿어도 될까? 물론이죠. 은희님이시잖아요. 김순덕이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설명한다. 서지원은 놀라면서도 금세 이해한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IT 전문가니까 컴퓨터 관련 증거 수집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 은희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서지원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김순덕은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은희님, 박민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IT 시스템 로그를 보면 여러 임원들이 수상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민재 부회장님. 이민재? 그 사람도 연루되어 있다고? 네, 대양홀딩스 관련 파일에 부회장님 결제 사인이 있어요. 김순덕의 표정이 굳어진다. 생각보다 사안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원아,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 말이야. 녹음이나 동영상 같은 거요? 그래.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알아내야 해. 며칠 후 오후 김순덕이 마케팅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박민수가 화가 난 상태로 들어온다. 전화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고 있다. 아니, 부회장님, 그 돈은 제가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네, 확인하러 온다고요? 박민수가 전화를 끊고는 초조해한다. 김순덕이 있는 줄 모르고 혼잣말을 한다. 젠장, 이민재가 직접 확인하러 온다니. 서류 정리를 다시 해야 돼. 그때 김순덕이 있는 것을 본다. 아, 할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박민수가 의심스럽게 본다. 혹시 제 전화 들었어요? 무슨 전화요? 청소에 정신없어서. 박민수가 안도한다. 하지만 곧 김순덕에게 짜증을 낸다. 할머니, 청소할 때 소리 좀 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하면 어떡해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은 커피 심부름 좀 해주세요. 15명분, 각자 주문이 다르니까 메모 잘해두세요. 박민수가 복잡한 커피 주문을 불러준다. 김순덕이 메모하는데 일부러 어려운 주문들을 섞어 넣는다. 아메리카노 투샷, 바닐라, 라떼, 시럽 반 펌프, 카라멜 마키아또 휘핑 추가, 콜드브루 디카페인. 김순덕이 열심히 메모하지만 박민수는 빠르게 말해서 놓치기 쉽게 만든다. 아, 그리고 제 것은 특히 신경 써주세요. 아메리카노 투샷에 헤이즐넛 시럽 반 펌프, 얼음 적게.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김순덕이 메모를 확인한다. 이거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1시간 안에 가져와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밖에는 비가 오기 시작한다. 김순덕이 우산을 챙기려 하는데 박민수가 말한다. 우산은 여기 직원들 것만 있으니까 못 빌려줘요. 빨리 다녀오세요. 김순덕이 비를 맞으며 커피숍으로 향한다. 30년 전 자신이 임원진들을 위해 최고급 차를 준비하던 기억과 대비되는 순간이다.
커피숍에서 복잡한 주문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는 더 세게 내리고 김순덕의 옷은 젖어간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비 너무 많이 맞으셨는데. 커피숍 직원이 걱정한다. 괜찮아요. 빨리 해주세요. 김순덕이 비에 젖은 채로 15명분의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옷은 젖어 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진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와 있다. 김순덕이 각자의 자리에 커피를 나눠주는데 몇몇 직원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린다. 저 할머니 완전 비 맞으셨네. 우산도 안 가져가셨나 봐. 좀 안 됐다. 마지막으로 박민수에게 커피를 가져다 준다. 박민수가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을 찌푸린다. 이게 뭐야? 김순덕이 긴장한다. 네. 내가 아메리카노 투샷에 헤이즐넛 시럽이라 그랬지? 이건 그냥 아메리카노잖아. 아니에요. 정확히 주문하신 대로. 박민수가 김순덕의 메모를 확인한다. 여기 봐요. 시럽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김순덕이 메모를 본다.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진 부분이 있다. 헤이즐넛 시럽이라고 적은 부분이 흐려져서 읽기 어렵다. 죄송합니다. 비 때문에 메모가 번져서. 뭐, 그게 핑계가 돼요? 당신 실수 때문에 제가 마시지도 못할 커피를 가져온 거잖아요. 주변 직원들이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김순덕과 박민수에게 쏠린다. 다시 사오겠습니다. 다시?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미팅 시작해야 하는데.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정말 답답해.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김순덕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졸이라서 그래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 그 순간 박민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커피잔을 김순덕의 머리 위로 쏟는다. 뜨거운 커피가 김순덕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오단으로 흘러내린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김순덕은 눈을 감지 않는다.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본다. 30년 전 최철수에게 당했던 배신의 순간이 겹쳐진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김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당당하다.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순덕이 화장실에서 머리와 얼굴에 묻은 커피를 씻어내고 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지만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다. 젖은 머리카락, 커피 얼룩이 남은 셔츠, 그리고 굴욕으로 붉어진 얼굴. 하지만 눈만은 30년 전처럼 날카롭다. 이건 시작이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화장실 문이 열리고 이영희가 들어온다. 순덕 씨, 괜찮아요? 영희야. 김순덕의 목소리가 잠시 떨린다. 박 과장 너무 심했어요. 다들 충격받았어요. 김순덕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한다.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최철수가 저를 배신했을 때 이사회에서 저에게 똑같이 했어요. 모든 임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이영희가 김순덕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번엔 다르지. 순덕 씨, 그런데 방금 박 과장이 부회장님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 할머니 문제는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용할 거다라고. 김순덕의 눈이 차갑게 변한다. 날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순덕 씨, 정말 괜찮아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김순덕이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본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짓는다. 차갑고 결심에 찬 미소. 영희야,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 먼저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약하게 보이게 한 다음 방심했을 때 치명타를 가하는 거야. 이영희가 김순덕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낀다. 순덕 씨, 지금 박민수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63세 할머니 하나 굴복시켰다고 우쭐해하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김순덕이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말한다. 이제 그들은 방심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짜 증거를 잡을 기회가 될 거야. 화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서지원이 들어온다. 은희님, 괜찮으세요? 지원아, 너도 봤구나.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김순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너희들 정말로 나를 도와줄 거지? 물론이죠. 둘이 동시에 대답한다.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간다. 영희야, 너는 대양홀딩스 관련 모든 회계 자료를 준비해. 지원아, 너는 박민수와 이민재 부회장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을 해킹할 수 있겠어? 네, 가능해요. 좋아. 그리고 나는 김순덕이 잠시 멈춰서 생각한다. 나는 최철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겠어. 그날 밤 김순덕의 작은 원룸. 이영희와 서지원이 함께 모여 있다. 탁자 위에는 각종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다. 서지원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준다. 은희님, 박민수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했어요. 여기 봐요. 화면에는 박민수와 이민재 부회장 사이의 이메일 대화가 펼쳐져 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영희가 붕괴한다. 정말 못된 놈들. 김순덕은 오히려 차분하다. 계속 봐.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감시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홀딩스 건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양홀딩스? 영희야, 회계 자료는 어때? 이영희가 서류 뭉치를 꺼낸다. 여기 있어요. 지난 2년간 대양홀딩스로 나간 돈이 총 50억 원이에요. 50억? 네, 그런데 이상한 건 대양홀딩스가 실제로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물이 전혀 없어요. 김순덕이 서류들을 자세히 본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그런데 50억이면 박민수 혼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서지원이 다른 파일을 연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민재 부회장의 전자서명이 있어요. 부회장이 직접 승인한 거예요. 그럼 이민재도 공범이라는 뜻이군.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서지원이 다른 화면을 보여준다. 대양홀딩스의 실제 소유주를 알아냈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본 김순덕의 얼굴이 굳어진다. 정경숙. 이민재 부회장의 부인이네. 네, 완전한 일가족 비리예요. 김순덕이 깊은 한숨을 쉰다. 역시 30년이 지나도 이런 식이군. 이영희가 묻는다. 그런데 순덕 씨, 최철수 회장은 이런 걸 모를까요? 김순덕이 쓴웃음을 짓는다. 모를 리가 없지. 최철수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더러운 일들을 다른 사람 손으로 시키는 타입이야. 그럼 회장님도 아마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직접 손은 더럽히지 않겠지. 서지원이 또 다른 파일을 연다. 은희님,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뭐야? 최철수 회장의 개인 계좌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양홀딩스에서요. 김순덕의 눈이 번뜩인다. 얼마나? 월 1천만 원씩? 벌써 2년째예요. 역시 최철수 너마저. 김순덕이 주먹을 쥔다. 30년 전과 똑같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또다시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좋아. 이제 확실해졌어. 최철수부터 이민재, 박민수까지 모두 한패야. 이영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대한 조직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김순덕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얕보고 있으니까. 며칠 후 한영그룹 본사 로비. 김순덕이 평상시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거림이 들린다. 최철수 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김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30년 만에 보는 최철수의 모습.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다. 최철수가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데 김순덕이 청소하고 있는 곳을 지나간다. 그 순간 최철수의 발걸음이 멈춘다. 최철수가 김순덕을 바라본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실례합니다만. 김순덕이 고개를 숙인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다가온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아, 그래. 최철수가 다시 걸어간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본다. 김순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하고 있다. 저분, 뭔가. 회장님? 아니야, 착각인가 보다. 최철수가 사라진 후 김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가슴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다. 철수, 30년이 지났는데도 날 알아볼 뻔했군. 그때 박민수가 로비로 내려온다. 최철수를 배웅하러 온 것이다. 회장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야, 고생 많네. 그런데 방금 전에 박민수가 긴장한다. 네, 저기 청소하시는 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민수가 김순덕을 본다. 아, 그분요?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가?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나?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왜 그러세요? 최철수가 다시 한번 김순덕을 본다. 하지만 김순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니야, 착각인 것 같아. 최철수가 떠난 후 박민수가 김순덕에게 다가온다. 할머니,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김순덕이 고개를 든다. 그런가요? 혹시 전에 회장님을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박민수가 의심스럽게 본다. 정말요? 회장님이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회장님이 어디서 보셨겠어요. 박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박민수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앞으로 김순덕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김순덕은 이를 직감한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최철수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언젠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 김순덕이 야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며 박민수의 책상 주변을 탐색한다. 박민수의 컴퓨터가 켜져 있다. 화면 보호기가 실행되어 있지만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자 화면이 나타난다.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뜬다. 김순덕이 서지원에게서 배운 방법을 시도해 본다. 박민수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뒷자리 등을 입력해 보지만 모두 틀렸다. 그때 박민수의 책상 서랍에서 포스트잇 하나를 발견한다. BMW 2024 느낌표라고 적혀 있다. 새로 산 차 모델명을 비밀번호로 쓴 것 같다. 입력해 보니 컴퓨터가 열린다. 김순덕이 재빨리 이메일과 파일들을 확인한다. 대양홀딩스, 여기 있군. 폴더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하다. 가짜 계약서들, 조작된 마케팅 보고서,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엑셀 파일까지. 김순덕이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다. 김순덕이 서둘러 USB를 뽑고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한다. 박민수가 사무실로 들어온다. 뭔가를 가지러 온 것 같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네, 구석진 곳까지 깨끗하게 하려고요. 박민수가 자신의 책상으로 온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이상하네. 화면 보호기가 꺼져 있네. 김순덕의 심장이 빨라진다. 그런가요? 할머니, 혹시 제 컴퓨터 건드렸어요? 아니요, 청소만 했어요. 박민수가 의심스럽게 김순덕을 본다. 정말요? 네, 정말이요. 박민수가 컴퓨터를 자세히 확인한다. 다행히 파일 접속 기록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아,
그냥 마우스가 건드려진 건가 보네요. 김순덕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할머니, 앞으로 제자리 청소할 때는 더 조심해 주세요. 중요한 업무용 컴퓨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가 서류 몇 장을 챙겨서 나간다. 김순덕은 그제서야 긴장을 풀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박민수가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김순덕이 주머니에 USB를 만지며 생각한다. 오늘 얻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다음 날 점심시간 김순덕이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낯선 여성이 다가온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다. 실례합니다. 혹시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총무팀 김미경 과장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순덕이 경계심을 갖는다. 무슨 얘기요? 김미경이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박민수 과장 관련해서요. 김순덕의 눈이 번뜩인다. 무슨 뜻인가요? 사실 저도 박 과장의 행동이 수상해서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있었던 일, 커피 쏟은 그 일 말이에요. 아,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실수했다 해도 그럴 순 없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김미경이 파일 하나를 꺼낸다. 이걸 보세요. 파일 안에는 박민수의 비품 신청서들이 들어있다. 개인 용도로 회사 비품을 과도하게 신청한 내역들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출장비도 허위로 신청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결제도 했어요. 김순덕이 자료를 자세히 본다. 이런 걸 왜 저한테? 당신이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뭔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가 아닌 것 같아서요. 김순덕이 김미경을 유심히 본다. 무슨 뜻이에요? 박 과장한테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회사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험자 같더라고요. 김순덕이 잠시 고민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 미경 씨, 혹시 정말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저도 이 회사 10년 다녔는데 이런 부정부패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럼 더 큰 비리가 있다면 도와주실 건가요? 김미경의 눈이 커진다. 더 큰 비리라니요? 김순덕이 주변을 살핀 후 말한다. 박민수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문제는 훨씬 위에 있어요. 어디까지요? 부회장까지. 김미경이 숨을 들이킨다. 이민재 부회장까지요? 네,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김미경이 흥분한다. 정말요? 그럼 고발할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위험해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거든요. 괜찮아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김순덕이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또 하나의 든든한 동맹을 얻었다. 그럼 오늘 밤에 만나요. 다른 동료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동료요? 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 김순덕, 이영희, 서지원, 그리고 새로 합류한 김미경. 김순덕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김미경에게 설명한다. 자신의 정체, 30년 전 사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내용까지. 김미경이 놀라워한다. 그럼 순덕님이 진짜로 이 회사 창립 멤버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최철수가 저를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았죠. 세상에.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3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최철수는 자신은 깨끗한 척하면서 부하들에게 더러운 일을 시키는 거죠. 서지원이 노트북을 열어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준다. 미경님, 이것들 봐보세요. 화면에는 대양홀딩스 관련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돈의 흐름, 가짜 계약서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연결고리까지. 이민재 부회장의 부인이 대양홀딩스 소유주고 박민수가 실무를 담당하고 최철수 회장도 돈을 받고 있어요. 김미경이 감탄한다. 정말 치밀하게 조직된 범죄네요. 이영희가 회계 자료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빠져나간 돈만 50억이 넘어요.
50억이면 정말 큰 금액이네요. 김순덕이 말한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순덕이 다른 세 명을 바라본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어떻게요? 먼저 박민수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그 다음에 이민재 부회장, 마지막으로 최철수까지. 서지원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은희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지금까지 온 걸 포기할 수는 없어. 김미경이 결심한 듯 말한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고마워요. 그럼 역할을 나누죠. 영희는 계속 회계 자료를 모으고 지원이는 IT 쪽 증거를 수집하고 미경이는 총무팀 권한으로 다른 부정 행위들을 찾아봐요. 그럼 순덕님은요? 김순덕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나는 박민수와 직접 게임을 해볼까 해요. 직접 게임이요?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가 방심했을 때 세 명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며칠 후 김순덕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박민수의 사무실을 청소한다. 의도적으로 박민수의 책상 위에 있던 대양홀딩스 관련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박민수가 출근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더니 놀란다. 이 서류가 왜 바닥에? 김순덕이 재빨리 다가와서 서류를 주우며 말한다. 아, 미안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서류를 보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아, 대양홀딩스. 이 회사 계약 금액이 다른 업체보다 3배나 비싸네요. 실수 아닌가요? 박민수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낚아챈다. 그거 왜 봐요? 죄송해요. 그냥 우연히 보였어서. 혹시 사장님이 보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할머니,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계약이면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청소만 하세요.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다. 김순덕이 의도한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회사가 뭐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비싼 돈을 받을 만한? 박민수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다른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할머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런 계약 못 봤거든요. 한 직원이 끼어든다. 대양홀딩스? 그 회사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박민수가 식은땀을 흘린다. 그냥 새로운 파트너 업체예요. 김순덕이 순진한 척하며 계속한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들은 훨씬 저렴한데 왜 굳이 비싼 회사를? 할머니, 그만하세요.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청소나 하세요. 박민수가 크게 소리치자 사무실이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린다. 이영희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소 아주머니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대양홀딩스 말씀이세요? 이영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경리팀에서도 그 회사 계약금이 너무 높다고 의논했었는데요. 박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그런 건 경리팀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회계 승인은 저희가 하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수가 당황한다. 비정상적이라니요. 그냥 그 회사 서비스가 특별해서. 김순덕이 다시 끼어든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마케팅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주시나요? 그런 걸 왜 알려고 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김순덕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 과장님, 혹시 그 회사 대표분과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이영희가 날카롭게 묻는다. 뭔 소리예요?
그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박민수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업무상 기밀이라서. 김순덕이 마지막 일침을 가한다. 과장님, 혹시 이 계약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요즘 새 차도 바꾸시고. 뭐라고? 박민수가 완전히 폭발한다. 하지만 이미 의심은 사무실 전체에 퍼져버렸다. 그날 오후 박민수가 급하게 이민재 부회장에게 전화를 건다. 김순덕이 청소하는 척하며 멀리서 듣고 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네, 청소 아주머니가 대양홀딩스 건을 캐고 있어요. 네,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고요? 김순덕의 심장이 빨라진다. 들킨 걸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가 전화를 끊고는 김순덕을 째려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김순덕에게 다가온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하죠. 김순덕이 고개를 든다. 네, 제 사무실로 와요. 박민수의 개인 사무실. 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차가워진다. 할머니, 정체가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가 회계나 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 리가 없잖아요. 김순덕이 당황한 척한다. 그냥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해봐서. 어떤 회사에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왜 중요해요? 박민수가 책상을 쾅 내리친다. 지금 질문에 대답하세요. 김순덕이 움츠러드는 척한다.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그냥 호기심으로 남의 회사 기밀을 캐고 다녀요? 기밀이라니요? 그냥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일부러 그런 질문들을 한 거죠? 김순덕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표정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박민수가 당황한다. 김순덕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다. 뭔 소리예요? 정당한 계약이라면 당당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김순덕이 일어선다. 과장님도 혹시 뒤가 구린 게 있으시나 봐요? 뭐라고? 대양홀딩스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 있으신가요?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김순덕이 미소를 짓는다. 이제 확신을 얻었다. 과장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500만 원 말이에요. 박민수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잃는다. 당신 정말 누구야? 김순덕이 문 쪽으로 간다. 그냥 청소 아주머니예요. 하지만 눈은 멀지 않거든요. 문을 열려는 순간 박민수가 김순덕의 팔을 붙잡는다. 어디 가려고 해? 이 일을 누구에게 말했어? 놓으세요. 대답해. 누구에게 말했냐고. 김순덕이 박민수의 손을 뿌리친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다음 날 김순덕이 평상시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하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긴장한 모습이다. 이영희가 김순덕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순덕 씨, 오늘 부회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이민재가? 네, 박 과장이 어젯밤에 긴급 보고를 했나 봐요. 김순덕이 긴장한다. 이민재 부회장을 직접 만나게 될 상황이다. 오후 2시, 이민재 부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마케팅팀으로 온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다. 모두 자리에 앉아.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는다. 김순덕은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본다. 최근에 우리 팀에서 불필요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들었다. 이민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직원들을 훑어본다. 대양홀딩스 관련해서 말들이 많던데?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누가 처음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알고 있다. 이민재의 시선이 김순덕에게 향한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
김순덕이 고개를 든다. 30년 만에 보는 이민재의 모습. 예전에도 차갑고 계산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더욱 냉혹해 보인다. 이름이 뭐죠? 이순옥입니다. 나이는 63세입니다. 이민재가 김순덕을 자세히 본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순덕의 심장이 빨라진다. 이민재도 자신을 알아볼까? 착각이실 거예요. 그런가? 이민재가 박민수를 본다. 민수야, 이분이 어제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지? 네, 부회장님. 어떤 질문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박민수가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김순덕에게 묻는다. 순옥 씨, 왜 그런 질문들을 하셨죠? 그냥 서류가 떨어져서 주워주다가 우연히 봤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실수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민재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63세 청소 아주머니가 계약 금액을 보고 실수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있으시다. 김순덕이 잠시 당황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마케팅 업계 단가를 상식적으로 알 수 있나요? 김순덕이 말문이 막힌다. 순옥 씨, 혹시 이 업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그 계약이 비싸다는 걸 알았죠? 이민재의 추궁이 계속된다. 김순덕이 점점 궁지에 몰린다. 이민재의 추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순덕이 변명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린다. 최철수 회장이 들어온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이야?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이민재도 당황한 기색으로 회장에게 다가간다.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길에 목소리가 들리더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최철수가 사무실을 둘러본다. 그리고 김순덕을 본다. 또다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저분,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이민재가 재빨리 대답한다. 청소 담당 직원입니다. 최근에 업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질문들을 해서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 대양홀딩스 계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합니다. 최철수의 표정이 변한다. 대양홀딩스? 네, 하지만 별일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고. 최철수가 김순덕에게 직접 다가간다. 실례합니다만 성함이 이순옥입니다. 나이는 63세입니다. 최철수가 김순덕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강해진다. 혹시 전에 뵌 적이 있나요? 김순덕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그런데 정말 낯이 익어서. 어디서 일하셨어요? 김순덕이 긴장한다. 최철수의 기억이 되살아나면 모든 게 끝이다. 그냥 여기저기서 청소 일을 했어요. 어디 구체적으로? 이민재가 끼어든다. 회장님,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야, 뭔가 이상해. 최철수가 계속 김순덕을 바라본다. 그때 갑자기 김순덕이 바닥에 쓰러진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현기증을 일으킨 것이다. 직원들이 놀라며 김순덕을 부축한다. 병원에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이영희가 말한다. 그래, 빨리 가져다 드려. 최철수가 말한다. 이영희와 서지원이 김순덕을 부축해서 사무실을 나간다. 최철수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민재야. 네, 회장님. 저분 신원 조회 좀 해봐. 이민재가 당황한다. 신원 조회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착각이실 거예요. 아니야, 내 기억은 정확해. 분명히. 최철수가 갑자기 입을 다문다. 뭔가 떠오르려는 기억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일단 조사해봐. 이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이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만약 김순덕의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게 끝이다. 병원에서 돌아온 김순덕을 이영희와 서지원이 근처 카페로 데려간다. 김미경도 급히 합류한다. 순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최철수 회장 말이에요? 응, 날 알아볼 것 같아. 그리고 신원 조회까지 하겠다고 했어. 서지원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순옥이라는 가짜 신분이 들통나면 김순덕이 생각에 잠긴다. 시간이 없어. 신원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어떻게요? 박민수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그를 자백시켜서 이민재까지 엮어드리는 거야. 김미경이 말한다. 하지만 박민수가 쉽게 자백할까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해. 이영희가 파일을 꺼낸다. 순덕님, 이거 보세요. 박민수의 추가 비리를 더 찾아냈어요. 파일을 보니 박민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결제를 한 내역들이 가득하다. 이것만으로도 징계감인데 대양홀딩스 건까지 합치면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내일 박민수를 궁지에 몰아넣자. 어떻게요? 김순덕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한다. 내가 직접 그와 단판을 짓겠어.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시간이 없잖아. 서지원이 노트북을 열어 보인다. 은희님, 그런데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최철수 회장의 스케줄이 나와 있다. 내일 오후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요. 대양홀딩스 계약 최종 승인 회의예요. 김순덕의 눈이 번뜩인다. 그럼 내일이 마지막 기회네. 네, 이 계약이 승인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김순덕이 결심한다. 좋아. 내일 이사회 직전에 모든 걸 폭로하자. 어떻게요? 내가 이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세 사람이 모두 놀란다. 그럼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상관없어. 어차피 신원 조회로도 들통날 텐데. 김순덕이 일어선다. 그동안 숨어서 증거만 모았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야. 순덕님,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마지막 승부를 볼 시간이야. 김순덕의 눈에 30년 전 그날의 분노와 결심이 되살아난다. 내일 최철수와 이민재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겠어. 다음 날 오후 한영그룹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이사회가 열린다. 최철수 회장을 비롯해 이민재 부회장, 각 팀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럼 대양홀딩스와의 마케팅 대행 계약 최종 승인권을 논의하겠습니다. 최철수가 회의를 시작한다. 박민수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긴장한 모습이다. 어제부터 김순덕이 보이지 않아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 회사의 마케팅 효율성이 박민수가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린다. 김순덕이 들어온다.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 복장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 실례합니다. 최철수가 놀란다. 당신은 청소하시던 김순덕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간다. 네, 청소부 이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잠시 침묵이 흐른다. 김순덕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최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김순덕. 설마. 네, 30년 전 당신과 함께 이 회사를 세운 김순덕입니다. 최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순덕아. 정말 너구나. 이민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박민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다. 김순덕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린다. 이 안에 지난 3개월간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증거? 대양홀딩스를 통한 50억 원 규모의 횡령 증거입니다. 박민수가 벌떡 일어난다. 그게 무슨... 김순덕이 박민수를 바라본다. 박민수 씨, 당신이 대양홀딩스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 모든 통화 녹음, 이메일 증거까지 다 있어요. 이민재가 당황한다. 이건 모함이야. 모함? 김순덕이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럼 정경숙 씨가 대양홀딩스 대표라는 것도 모함인가요? 이민재 씨 부인 말이에요. 이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최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순덕아, 왜 이런 짓을?
김순덕이 최철수를 똑바로 바라본다. 30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일을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모든 걸 빼앗았잖아요. 그때는 나 혼자였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김순덕이 회의실을 둘러본다. 이번엔 증거가 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영희, 서지원, 김미경이 들어온다. 각자 증거 자료를 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순덕이 마지막 말을 한다. 이번엔 내가 30년 전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최철수가 주저앉는다. 30년 만에 돌아온 김순덕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순덕아, 미안하다. 김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에요, 철수 씨. 30년 전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이제 되찾아가겠어요. 마침내 63세 김순덕의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